한국 동대문에 위치한 한의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한 외국인 남성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곧 한의사가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 외국인 남성은 그것을 보자마자 고성을 지르고야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로 알고 있으며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병원을 들렀다가 귀국하는 것이 하나의 여행 코스처럼 퍼지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저 역시 이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보고자 한국으로 입국한 것은 사실이에요. 도저히 포르투갈의 의료 기술만으로는 제가 평생 시달렸던 질병을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걸어 다니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의 발목은 거의 완치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쪽 발목을 쓰기가 어려웠죠.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거나 놀이기구들을 올라다니며 활동적으로 놀던 아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심성이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다치면서 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들과 조심히 어울려도 어린아이였던 저 역시 그 에너지는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친구가 패스한 공을 받기 위해 자세를 잡으려던 중 스텝이 꼬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공을 밟고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너무나 아픈 나머지 저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기에 결국은 학교 선생님께서 호출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엑스레이상으로는 인대에 손상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다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요. 아마 한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조심히 놀지 그랬니? 당분간은 깁스를 해야 하니까 여름방학 동안은 집에서 나갈 생각은 말아라. 뭐 어쩌겠어요?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여름방학 내내 저는 집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의 통증은 나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붓기는 어느 정도 빠졌으나 이상하게도 걷기가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었죠. 너 혹시 엄마 몰래 나가서 놀다 온 거 아니지? 어떻게 다친 발목이 이토록 차도가 없을까?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온 약도 잘 챙겨 먹고 심지어 집 안에서조차 걷는 걸 최대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낫는 기미가 안 보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발목을 다치고 나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제 별명은 절름발이었어요. 물론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이 정도지만 실제로 포르투갈의 학교에서는 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주위의 친한 친구들은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 주었지만 흔히들 불량 학생이라고 불릴 만한 학생들과 놀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제 지팡이를 빼앗으며 놀기도 했었죠. 발목을 다친 그 순간부터 저의 학창 시절은 검게만 물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고등학교의 졸업식 날에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놀림을 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나마 학교에서의 놀림은 양반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보니 현실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제 용돈을 스스로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어느 가게에서도 저를 채용해 주려고 하는 곳은 없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장애인 우대 채용이다, 차별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저를 고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 근처에 있던 작은 마트에서 계산하는 업무에 합격이 돼서 20대 중반까지 그곳에서 돈을 벌며 생활을 했어요. 계속 우울해지더군요. 물론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은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희망을 주는 위로를 해왔지만 이제는 점점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야, 너 포르투갈의 병원에서는 뭐래?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대. 답답한 친구 녀석은 어느 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모르는 거겠지.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는 멈추지 않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치료 방법이 없을까? 얼마 전에 마크 녀석이 가족들이랑 한국에 다녀왔다고 하던데. 마크의 삼촌이 한국에서 백내장 치료를 받고 왔대. 엄청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저는 친구 녀석의 얘기를 듣는 중에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계속 저희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저의 스트레스는 폭발하고야 말았는데요. 로드리고, 또 어딜 다녀온 거야? 발목도 안 좋은데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우울증이 올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엄마의 잔소리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야 말았어요. 어차피 나을 수도 없는 발목인데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어요? 쾅 소리와 함께 저희 방문이 매섭게 닫혔습니다. 물론 방에 들어가자마자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엄마도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 텐데 저의 자격지심과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풀어버린 것이었죠. 주말 내내 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처박아둔 과자들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침대에 누워만 지냈죠.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저 말고도 수도 없이 많고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밝고 기운 넘치게 지내고 있는데 고작 발목이 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저번에 친구 녀석이 뭐라고 했더라? 얼마 전 만났던 친구가 얘기했던 마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백내장 치료를 받고 왔다는 삼촌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곧장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다며? 한국 병원과 의료 기술이 포르투갈보다 나은 편이야. 삼촌 말로는 그런다던데? 나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술 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마크와의 통화 후 저는 인터넷에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다녀오는 외국인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허락이 아닌 통보였죠. 머리도 식힐 겸 혼자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보니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고 부유하지 못한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저의 이런 선입견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라면 외국인들이 공항에 이토록 많이 보이지는 않을 테니 말이에요. 일단 저는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서 서울의 대형 병원 중 하나로 갔어요. 저를 진료했던 의사분은 MRI 등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고 한 일주일 뒤에 검사를 하기 위해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만 오면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나 여기 한국에서도 좋은 병원은 일주일 정도는 검사를 기다려야 했어요. 물론 일주일의 대기 시간은 절대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급한 건 제 마음이었죠. 일주일 동안 시간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온 저는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한의원? 여긴 뭐 하는 곳이지?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인의 SNS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늘 같은 것을 몸에 꽂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기가 정말로 말도 안 되었습니다. 평생 시달렸던 소화불량과 근육통들이 사라졌다는 후기들로 가득했죠. 저렇게 몸에 바늘을 꼽는 것만으로 병이 낫는다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설령 예약했던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검사하는 날도 일주일이나 남았기에 저는 시간도 때울 겸 종로에 위치한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군요. 갈색 머리 외국 남자가 한의원에 들어오니 모든 한국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국의 대학병원에 가져갔던 한국어가 적힌 종이를 들고 갔어요. 이미 포르투갈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 발목에 관한 통증과 질병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번역해서 들고 왔었죠. 저는 한의사에게 제 발목에 대해 적혀 있는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 발목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정확히 가장 아픈 발목의 부위를 엄지로 지그시 눌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픈 통증의 부위를 정확히 집어내는 모습이 말이에요. 한의사분은 작은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봤던 침보다 거의 3배는 더 커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침은 침 중에서도 제일 큰 편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한의사분은 다짜고짜 그렇게 큰 침을 제 발목으로 가져왔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당연히 놀라서 소리치는 제 말을 한의원에 있는 대부분의 간호사나 한의사분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저는 차근차근 쉬운 단어로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에게 놀라지 말고 들어갈 때만 살짝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한국의 노인분들도 아무 소리 없이 침을 맞고 있는데 혈기왕성한 20대인 제가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소리까지 질렀나 생각했어요. 저는 평정심을 되찾고 치료를 계속 부탁드린다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차마 눈을 뜨고는 못 보겠더군요. 침이 제 발목에 피부를 뚫고 깊숙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어요. 욱신거리기도 했고 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침 여러 개를 제 발목에 놓아주시고는 쿨하게 사라지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간호사분이 들어와 침을 빼주었고 한의사분이 다시 오셨어요. 내일 또 오라는 듯한 말과 함께 역시나 쿨하게 퇴장했습니다. 한의원 밖으로 나온 저는 침을 맞기 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을 못 느꼈어요. 오히려 침을 맞아서 그런가 더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다음 날 벌어졌어요. 전날 종로의 한의원에서 신기한 체험을 해서 그런가 제 몸은 녹초가 된 듯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오른쪽 발목을 살짝 절었던 저였는데 위화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태까지의 걷는 포즈로 걷는 게 이상했죠. 당연했어요. 통증이 있을 땐 걷는 게 불편했기에 저도 모르게 저는 듯 했지만 어제 침을 맞고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 예전처럼 이상하게 걷는 게 오히려 어색해진 거였죠. 조금이긴 했지만 확실히 통증이 줄어든 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쁨보다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침 몇 개로 통증이 이렇게나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날도 역시 저는 어제 갔던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한의사분은 제가 또 올 거라는 걸 아셨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물론 간단한 영어 외에는 말은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발목의 상태를 꾸준히 물어오셨고 그 뒤로도 몇 주 정도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물론 전에 예약해 놓았던 대학병원 MRI 검사는 미뤄놨고요. 침을 맞고 바로 좋아지는 건 느끼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는 차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만 있다가 가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3개월이 더 늘어났고 지금의 저는 거의 통증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다리를 저는 것도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포르투갈로 돌아온 지금은 한의사분께서 알려주신 얼음찜질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마사지를 하는 법까지 알려주셨기에 집에서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경험을 넘어서 제 인생을 바꿔줄 정도로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내년에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를 고쳐주었던 한국의 한의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빠 역시 허리가 좋지 않아서 매일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